안녕하세요. 1억 모으는 아저씨입니다. 아재. 아침 출근을 하는 중입니다. 어, 뭐 요즘에 제가 보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뭐 별게 없습니다. 알고리즘 해봤자 뭐 저는 뭐 주식, 뭐 투자 이런 거 보고, 그럴 때 정치 성향에 맞는 어떤 그런 정치 영상들 좀 나오는 거 보고, 뭐 그렇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,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. 우리나라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,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정부를 싫어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경제학자들 아니면 그런 쪽은 이제 일본처럼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.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. 근데 착각하는 게,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것 같아. 막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동급같이 생각을 하잖아. 일본이랑 뭐 동급이어서 막 우리도 뭐 일본처럼 그나마 나빠져도 일본만큼만 되는 걸 생각을 하는데, 여러분 이제 세상을 살아가고 가다 보고 이제 경제 규모나 뭐 외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요, 일본하고 대한민국의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. 뭐 반도체인 측면에서 뭐 저런 측면에 이것저것 측면에서 보면은 뭐 세세적인 거에서는 우리가 좀 앞서가는 게 있겠지만, 전체적인 면을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비비면 글쎄요, 착각하면 안 돼.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잘나지 않았어. 못나면 못났지. 그리고 뭐 잃어버린 30년을 준비하자고 하는데 그게 올지도 모른다 그런데, 아니 일본은요 잃어버린 30년을 버텨내고 이제 막 올라서려고 한다니까. 그걸 버텨냈고 이제 다시 한번 도약의 시기로 올라가려고 이제 기지개를 펴는 중이라고. 일본은 그걸 버텨낸 국가라니까. 대단한 국가야 진짜.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온 국민이 별일 없이 진짜로 꿋꿋하게 이겨낸 국가라고. 뭐 그거에 저는 가장 큰 측면은 일본이란 나라의 통화인 엔화가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했고, 그 싼 금리를 빌려서 미국 국채나 다른 국채를 살 수 있는 빌미가 되었기 때문에 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, 그렇게 생각을 하고, 또 일본 자체가 스태그플레이션,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정치적 외교적 모든 노선을 다 미국을 따라갔잖아.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가는 국가, 미국하고 뭔가 경제 교류하고 외교 관계를 맺는 국가로서 과연 그 돈의 신뢰를 잃지 않으니까,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빌려갖고 미국 국채를 사는.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전 세계가 일본에 빚을 진 거잖아요. 뭐 저금리긴 했지만, 제로금리긴 했지만, 그걸 통해서 외국 국채를 샀으니 당연히 일본이라는 나라를 사람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지. 왜냐면 일본이 망하면 일본이 망하면 안 되지.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한테 내가 돈을 빌린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일본한테 내가 돈을 갚아야 되잖아.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일본 돈을, 엔화, 달러, 일본 돈, 엔화, 달러, 그리고 유로화, 이 세 개는 언제나 공항에 가면 전 세계의 모든 게 다 붙어 있잖아요. 달러 그 표시하는데 1순위, 2순위, 3순위에 언제나 들어간단 말이야.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일본은 이 엄청난 그 통화의 능력이 있다니까요. 통화의 능력이 엄청나.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. 우리나라 통화 가면은 그 표시판에, 그 환율 표지판에 나오기나 해요? 안 나온다니까. LA 공항에 가면 좀 나오려나?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30년을 생각하면 안 돼. 일본을. 그건 일본 이야기야. 그건
내가 보기에는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이겨내고 G10 안에 들어서 유럽과 백인들의 이 세상에서 아시아인으로서 정말 그나마 강국으로 남아있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어. 진짜 대단한 국가야.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 안에 들어왔지.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그런 경제 위기 속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.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나라 국채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샀어야 돼. 근데 우리나라 통화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고.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단 말이야.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냐? 100% 베네수엘라, 터키, 쿠바, 볼리비아, 볼리비아 맞나? 어디지? 그 베네수엘라, 터키, 쿠바, 아르헨티나 같은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. 이제는 우리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사람들 발 마사지 해주는 직업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, 저는 그거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.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일본의 그 30년을 벤치마킹 해야 되는 게 아니고, 지금 아르헨티나, 베네수엘라, 터키 이런 사람들 거를 벤치마킹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. 일본을 비교하지 말라니까. 일본은 진짜 일본은 우리나라랑 비교 군이 안 맞아. 비교 군 자체가 안 맞는다고. 그러니까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우리나라에 올 수가 없다. 그리고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는 일본은 그걸 버텨내고 이제 다시 재성장하려고 지금 일어서고 있다니까. 우리나라 그걸 따라가려면 따라갈 수 있을까? 난 못 따라갈 거라고 봐. 적어도 10년은 버텨봐. 10년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1년도 안 됐거든. 사람들이 막 입에 오르나르 타는 지가. 근데 막 폐업률 막 장난 아니고 막 다 부서지고 막 화환율 막 1,500원 600원대로 올라간다 만다 얘기 나오고 막 직업군 사라지고 막 금리 올리면 막 부동산 다 무너진다고 그러고 이런 세상인데,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을 그것도 굉장히 어찌 보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그 칭호가 일본한테는 이제 어찌 보면은 약간 그런 타이틀이야. 트로피라고. 그러니까 우린 이제 그 트로피를 얻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, 나는 일본처럼 될 수 없다고 봐. 우리는 아르헨티나처럼 될 거고 베네수엘라처럼 될 가능성이 농후해.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개미와 그런 사람들로서 그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, 사람들이 그 속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돈을 벌고 그 속에서도 어떻게 됐는지 부자가 된 사람들의 벤치마킹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. 따라가야 돼.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우리나라가 그런 게 된다? 그럼 헛소리는 믿지 마라.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외교 경제가 지금 몇 단계 위인데, 몇십 단계 위인데 어디 일본이랑 우리나라 비교를 해. 메타인지가 돼야지.